이제 시즌이 한 두 달 있으면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지난 시즌 초부터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던 류현진 선수와 조금 관련된 소식을 포함해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 중에서 이번 시즌의 성적으로 대박을 치거나 쫄딱 망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게 되는 선수들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선수들이라면 지난 6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이번 시즌 하반기에 복귀를 목표로 하는 류현진 선수와 3루수 맷 채프먼, 케빈 키어마이어, 그리고 브랜든 벨트 등이 있고요.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으로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명예 회복을 해야 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특히 토론토와 7년 1억 3,1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었던 호세 버리어스를 비롯해 기쿠치 유세이, 그리고 미치 화이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박이나 폭망까지는 아니지만 선수 개인적으로나 팀을 위해서 이번 시즌에 큰 활약을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팀의 중심 타자였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내주는 대신 영입했던 에릭 스완슨이 과연 얼마만큼의 활약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의 유일한 톱티어급 유망주였던 가브리엘 모레이노까지 내주면서 구단이 아꼈던 알레한드로 커크가 과연 지난 시즌보다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상이나 타력의 저하가 나타날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음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과 계약이 종료가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 지난 2019년 FA로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하고 지난 3년의 시즌을 토론토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토론토에 와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좋지 않았어요.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부터 토미존 수술을 받기 전까지인 지난해 5월까지의 성적을 보면 토론토에서의 활약이 기대와는 다르게 많이 부진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홈구장인 로저센터에서 거의 1년 반 동안 던지지 못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역시 아쉬운 점은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같이 홈구장 없이 마이너리그 구장에서 피칭을 했던 로비 레이 같은 경우는 2021년 사형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100% 구장 탓만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지나간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일단 본인이 목표로 하는 7월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와 관련해서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팬그래프닷컴이나 베이스볼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불펜 등판을 예상하는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루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현지 방송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토론토의 로테이션이 4선발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5선발에 대한 우려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FA 시장에서 쓸만한 선발 투수들은 거의 사라졌고, 개막전을 2달 앞둔 현 상황에서 선발 투수를 트레이드 시킬 팀도 없을 테니까요. 현재 토론토의 예상 선발 로테이션에 기쿠치와 미치 화이트가 5선발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사실 현지 전문가들은 기쿠치와 미치 화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거의 포기한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류현진 선수나 토론토의 최고 유망주 리키 티드먼이 준비가 되는 동안 어떻게든 2-3개월을 잘 막아내고 7월을 전후해서 팀의 제5선발로 류현진 선수나 리키 티드먼의 합류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류현진 선수에 대한 평가는 예상대로 대다수가 거의 포기를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몇몇 현지 야구 관계자들은 류현진 선수가 재활에 성공을 하고 제5선발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류현진 선수와 같이 최근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던 투수들 중에서 최고의 성공 사례를 보면 저스틴 벌랜더와 타일러 글래스노우의 예가 있죠. 벌랜더의 경우는 약 2년이 걸렸고 글래스노우는 약 14개월이 걸렸더군요. 류현진 선수의 경우는 지난해 6월 18일 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7월에 리턴을 한다면 거의 13개월 만에 짧은 기간 안에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두 선수들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구단의 선수관리 시스템과도 아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유망주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저스를 포함 휴스턴과 템파베이는 선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정상급 스포츠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선수에 대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 더니든 선수개발 콤플렉스에서 재활 중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최고의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재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복귀가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예정대로 별 문제 없이 류현진 선수가 7월에 복귀를 한다면 토론토의 후반기 로테이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선은 마이너 경기를 거쳐 불펜에서의 경과를 지켜보겠지만 아무 이상 없이 예정대로만 된다면 선수 본인이나 구단에도 도움이 되고 또 투구의 내용이 나쁘지 않다면 토론토와의 재계약이나 시즌을 마치고 FA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벌랜더와 글래스노의 경우도 팀과의 재계약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보면 류현진 선수도 원래 기대치가 있었던 선수라 단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벌랜더나 글래스노와 비교해 지난 2년간의 성적이 나빴던 관계로 계약 액수는 다소 낮아지겠지만요. 1년이나 옵트아웃 조항이 있는 2년짜리 계약으로 바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큰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토론토에 계속 남아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제 욕심일까요? 다음은 이번 시즌을 마치고 2024 FA 시장 최고의 3루수 중 한 명으로 예상되는 맷 채프먼인데요. 채프먼의 경우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매년 성적이 일정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워낙 유명한 선수라 설명이 필요 없고 타자로서도 평균 타율 2할 초반에서 중반대를 유지하고 홈런 수도 25개에서 30개 정도를 칠 수 있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 로저스 센터에서 직접 본 경험으로는 외야 펜스 바로 앞에서 잡힌 공들이 꽤 됐거든요. 이번에 외야 크기가 상당히 줄어드는 로저스 센터에서 채프먼은 게레로와는 다르게 모든 공들이 높게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홈런수가 최고 40개까지 그리고 2루타를 포함한 장타도 꽤 많아질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데버스가 사라진 FA 3루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FA 로이드로 힘을 쓰고 보라스의 협조를 받아서 대형 장기 계약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열심히 하는 선수이지만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채프먼의 경우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대박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지난 시즌 성적 부진으로 잃어버린 명예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형 계약을 해줬다가 욕을 엄청 먹고 있는 애킨스 단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호세 버리오스에 대해서입니다. 버리오스는 지난 시즌 모든 기록면에서 나빴어요. 그동안 그의 장점으로 여겨졌던 꾸준함이 어떻게 7년 대형 계약을 맺자마자 한순간에 그 기대감을 산산이 부셔놓은 케이스인데요. 평균 3점 중반대 ERA를 기록했던 것과 다르게 지난 시즌 ERA, 안타수, 그리고 홈런 수는 늘어나고 그동안 그의 무기였던 190이닝 이상의 이닝 수도 최근 4년간 기록했던 것 중에서 최저였고 삼진 수도 줄고요. 간혹 가다가 대형 계약을 맺고 부진했던 케이스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버리오스가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다시 자신의 몫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인데 정말 버리오스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번 토론토의 시즌 성적은 물론 플레이오프도 거의 절망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버리오스는 기쿠치와 함께 경기 초반에 강판당한 경우가 상당해서 결국 시즌 중반부터 토론토 불펜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번 시즌 토론토의 성적과 관련해서 버리오스의 활약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은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선수 역시 많은 토론토 팬들이 시즌이 시작되고 열심히 지켜볼 선수인데요. 시애틀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불펜 투수 에릭 스완슨이요. 토론토의 최근 몇 년간의 문제가 불펜 투수였는데 특히 주자가 2, 3루에 있는 상황에서 강속구를 던져 삼진을 시킬 수 있는 투수의 부족이 큰 원인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그 이후로 팀의 중심 타자였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트레이드시키고 스완슨을 데려왔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트레이드 당시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 시즌만 성적이 좋았던 정말 샘플이 너무 적은 투수라 이 선수도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애킨스도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도박을 걸었는데 최근 불펜 투수 영입과 관련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로 조던 로마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스완슨이 잘해줬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선수 중 하나인데요. 알레한드로 커크가 과연 얼마나 포수로서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4살, 키 173, 그리고 몸무게가 기록상으로는 111kg이라고 하는데 더 나가요. 제 생각으로는 13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24살인데 지난 시즌 구단에서 매 경기에 내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안 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는데 커크의 경우 키가 작기 때문에 일루수도 안 되는 터라 지명타자 이외에는 사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에 봤지만 지명타자로 쓰기에도 발이 너무 느려서 장타도 생각보다 못 치고요. 물론 컨택 능력이 뛰어난 것은 좋지만 지명타자라는 자리가 밥 먹고 타격만 하는 자리인데 볼넷이나 단타로만으로 만족을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지난 시즌에 가치가 높았을 때 트레이드를 시켰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부상이 잦은 젠슨과 커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포수가 많았던 토론토가 갑자기 포수가 필요한 팀으로 바뀔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포수가 가능한 바쇼의 영입이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두 번째 풀시즌에서 과연 커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스프링어가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부상만 없다면 정말 최고의 선수인데 말이죠. 기쿠치랑 화이트가 과연 살아남을지도 의문이네요.